그리고 이제 방첩사가 이제 조만간 해체되고 기능이 분산되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간첩이 활개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방첩사는 사실 국민적인 요구에 의해서 해체되는 겁니다. 간첩이 활개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 주장하는 극우나 또 보수 세력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추진하는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정책조차도 무능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나쁜 형태의 정쟁 형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은 안정관 군무 이탈 의혹을 거취 문제로 연결짓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안규백 장관은 청문회에서 이 내용을 검증을 받은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세게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이 문제를 안규백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방첩사 해체, 통합사관학교 이슈를 들고 나오니까 이걸 처음에 반대하다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지지가 없으니까 이제 메신저 공격을 다시 그걸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안규백 장관 뭐 사퇴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안보를 이렇게 정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국방개혁과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하는 형태는 본인들이 안보 정당이라고 하면서도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12.3 내란이 가장 큰 안보를 무너뜨린 사건이고요. 그러면은 실제 그 이후에라도 반성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내란을 옹호하고 안보를 바로 세우는데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급하셨지만 사관학교 통합이 요즘 이슈인데요. 네. 다른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이 사관학교 통합을 촉발한 요인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엄 주축이었던 육산의 카르텔 해체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서 해 공군 원로들이 통합을 하면 이거 더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시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관학교 지금 통합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은 12.3 내란이 한 촉발 요인은 됐지만은 지배적인 주 요인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배적인 것은 우리 전장 미래 전장이 단일 전장으로 가고 육군, 해군, 공군의 그 전장 영역이 중첩되고 이제는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이 하나의 컴퓨터 모니터링에 들어와서 같은 모니터링을 보고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해공군 분리보다는 통합적인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된다는 취지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9년도에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때도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추진력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수나 또는 어떤 총동문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조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 하든 그럼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그 정책을 펴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사관학교가 된다면은 실제 앞으로 국민에게 충성하는 육군 정예 장교를 육성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국민에 충성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학사 과정의 교육도 80% 정도 이상이 군인 장교 교수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좀 획일적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사고를 다양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생도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사관학교에서는 민간 교수 비율을 50% 올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면은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 네트워크나 어떤 3사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그들만의 세상 이런 게 될 수 있다. 사관학교들이 분리가 돼 있을 때는 서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좀 이루어질 텐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 그 원로들의 우려는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육사 카르텔이나 이런 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육사나 예사나 공사는 사실 우리 그 국방을 강화하는 큰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2.12 구테타나 5.16 구테타, 12.3 구테타의 육사 주력이 육사 출신 장교들이
또는 장군들이 가담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육사의 카르텔이라기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특정 사조직에 의한 거죠. 12.12는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일으킨 것이고요. 사조직은 한기수당 거기도 한 10명 내외 아주 극소수예요. 이번 12.3 내라는 충안파, 충안고등학교의 특정 고등학교에 플러스 친정 세력을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카르텔이다 이런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력은 주 육사나 해사나 공사 나오는 대다수 출신 장교들은 진짜로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란에 동원은 됐지만은 동원돼서 보니까 시민들의 총뿌리를 대라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2.3 내란이 성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민주주의 교육과 헌법의 가치를 해야 된다. 이제는 사실은 사관학교 이런 데가 상관에 충성하는 교육을 많이 해온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께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는 사관학교 졸업식 때도 우리 헌법 위에 손을 얹고 헌법을 가치를 준수를 최고의 가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사관학교를 만들어지면은 그러한 문화, 그러한 교육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이제 크게 불거진 요인 중에 하나가 사전에 충분한 숙이나 토론이 부족했다. 뭐 설명하는 자리가 좀 없었다. 너무 급작스럽게 이제 깜짝쇼처럼 좀 발표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국방부가 과정 관리에 좀 실패한 면은 있다고 봐요. 이것은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네. 이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에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네. 됐고 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카이다 연구도 했었고 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계속 연구해 왔던 건데 그런 과정마다 국민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국방부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갑자기 발표한 것 같이 비춰지잖아요. 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것은 본격적으로 했던 거는 사실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2012년도를 목표로 통합사관학교를 만들려고 그때도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때도 총동문회에서 반대하고 또 보수에서 일부 반대하니까 보수 정부에서 보수에서 그렇죠. 일부 반대하니까 네. 부담스러워서 그걸 적고 대신 호랑이를 못 그리고 고양이를 그린 형태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육사생도들은 한 학기는 공사 가서 교육받고 공사생도들은 육사 와서 한 학기 받고 네. 그리고 인간식은 졸업식이나 인간식은 통합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장교들도 육군 장교는 해군 부대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해군 장교들은 육군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 통합으로 가는 또는 합동성 강화에는 약간의 도움은 됐지만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AI 대전환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전장이 하나로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는 통합이 절실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력 있게 해야 된다. 미래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은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인재를 육성해서 미래에 다가오는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은 육해 공군의 영역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시대적인 요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 발표한 게 최종안이 아니고 이제 공청회라든가 세미라든가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거치는 과정을 겪고 있고요. 어저께도 아마 세미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어느 정도 되면은 10월쯤에 아마 입법 초안을 만들 겁니다. 정부 측간을. 그럼 그것이 국회에 넘어오면은 국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수기 과정을 여야 논의라든가 수기 과정을 거쳐서 최종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제 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관학교는 통합사관학교 설치법이 통과돼야 그 법을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보에. 그렇죠. 그런 네. 수기 과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는 분은 전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첩사가 이제 조만간 해체되고 기능이 분산되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간첩이 활개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방첩사는 사실 국민적인 요구에 의해서 해체되는 겁니다. 12.3 내란의 가장 핵심적인 부대가 방첩사였지 않습니까? 방첩사는 본질적으로 구테타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그런데 구테타를 막지 못하고 매년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 그 선봉에 서 있었잖아요. 12.12 구테타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그래서 이 방첩사는 더 이상 괴물로 놔둬서는 안 된다.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첩사 기능은 국가안보에 중요하죠. 네. 간첩을 잡는 그렇죠. 방첩 기능도 있고 네. 군에서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구테타를 막는 감시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은 다른 군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작은 기능을 본부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방방첩본부를 국방부 장관 산하에 둬서 거기서 방첩 기능을 전담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은 국방보안지원단을 국방부 산하에 만들어서 보안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첩수사. 이것은 방첩사가 그동안 해왔는데 국방조사본부가 이미 군사경찰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능은 그대로 살려서 네. 국가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간첩이 활개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 주장하는 극우나 또 보수 세력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방첩사 없으면 마치 군의 간첩이 활개치는 것처럼 군은 이미 이런 기능이 없어도 자정 기능으로 간첩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사단만 해도 감찰 기능이 있죠. 군사 경찰 기능이 있고 군 검사가 있고 그런 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자정 노력을 엄청 하거든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이 방첩사 이슈도 그렇고 국방부 향한 공세가 요새 거센데요. 뭐 안규백 장관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집중 공세를 두고 메신저 공격으로 국방개혁 의지를 무너뜨리려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국민의힘이 국방개혁 의지를 무너뜨리려 하는 뭐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 국민의힘은 윤 의견과 단절을 못하고 내란 세력과 단절을 못하고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내란 청산의 한 과정으로서 방첩사 해체하고 그 기능을 살리는 이거에 극구 반대하는 거죠. 마치 방첩사를 해체하면은 안보가 무너지는 것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안규백 장관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가 틀렸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논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규백 장관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면서 메신저를 계속 공격을 해서 곤란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가장 안 좋은 형태죠. 어떤 정책이면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추진하는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정책조차도 무능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나쁜 형태의 정쟁 형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방첩사의 기능이 뭐 형해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윤어게인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종합특검 이 연장이 엊그저께 본회의 통과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 종합특검은 뭡니까? 주로 내란에 대한 것과 거기 포함이 됐어요. 김건희 것도 있지만은 내란 특검에서 미진한 걸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까지 하잖아요. 내란을 명명백백히 수사해서 단죄하고 다시는 제2의 내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절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종합특검을 연장하는데도 필리버스터도 반대하는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직도 내란
동조 정당이고 내란과 한 몸이라 세력과 한 몸이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은 안정관 군무 이탈 의혹을 거취 문제로 연결짓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안규백 장관은 청문회에서 이 내용을 검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세게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이 문제를 안규백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그때 했습니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방첩사 해체, 통합사관학교 이슈를 들고 나오니까 이걸 처음에 반대하다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지지가 없으니까 이제 메신저 공격을 다시 그걸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안규백 장관 뭐 사퇴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안보를 이렇게 정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국방개혁과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하는 형태는 본인들이 안보 정당이라고 하면서도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12.3 내란이 가장 큰 안보를 무너뜨린 사건이고요. 그러면은 실제 그 이후에라도 반성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내란을 옹호하고 안보를 바로 세우는데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